자, 또 보겠습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예전에 협회에서 챙겨주실 때는 연수교육 받으라고 통지가 잘 왔는데, 이 연수교육이 부총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연수교육 받으라는 통지가 안 오죠? 와요? 부총에서 와요? 좋겠다. 하나도 청구를 오는 분이라고 지회장님 열심히 노력하셨나 보네. 우리는 안 와서 좋은데. 그래, 하는 말. 그거는 공인중개사 당신들이 챙기셔야 될 일이지, 부총에서 챙겨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연수교육 대상자고, 누가 받았고 안 받았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기간이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설명 위반. 과태료가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인데 강경하면 대입고에서 250만 원 정도 돼요. 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아까 설명드렸죠?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250만 원. 보다 써놓으세요. 토지 대장, 신탁 원부. 이 두 개가 필수 서류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필수 서류. 자, 다음에 두 번째.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이거 보시죠.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입니다. 자, 4번 별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라는 건데요. 자, 오늘 교재 없지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보일러 사용량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뭐라고 해요? 확인 불가침하시죠? 귀찮으니까. 보일러 고장나면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세요. 250만 원 내실래요? 보일러 바꿔주실래요? 보일러 바꿔주는 게 싸니까 요새 공인중개사 돈으로 보일러 다 고치고 있어요, 지금. 보일러 다 고치고 있다고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셨죠? 125만 원. 보일러에 신고 들어갈 때 보일러 사진 찍어서 구청에 접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안 적었으면 바로 125만 원인 거고, 보일러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확인을 했는데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일러 15만 업자가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처벌해요. 15만 업자가. 야, 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공인중개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체크하시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확인설명서 개정되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 신탁 원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탁 원고. 자, 대법원 인터넷 계시고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페이지가 접속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하지만, 이번에 개편되면서 뭐가 들어왔죠? 연구 보존 문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 원고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요. 연구 보존 문서. 예전에는 신탁 원고 발급하려면 등기소 가셨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 원고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신탁 원고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가 처분이 되고,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여가 되는데 평균 60%예요. 60%. 이러니까 무단인 거예요. 이러니까. 두 번째, 확인설명서 기재노랑 쭈루루루루 나와 있고 250만 원이 대상입니다. 자,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설명서가 개정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체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구구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에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이 차익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에 표시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미제출을 표시하고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는 임차인이 교부하면서 설명하고 사고는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을 표시하고 그리고 임차인 당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면 확인은 의무가 되고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네가 확인하라고 하면 끝날 거로 왜 갑자기 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달래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진짜. 분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민센터 쫓아다니시고 제부터 쫓아다니시게 생겼어요. 의무 되는 순간. 안 하는 게 상식이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 가서 하고 권리관계 확인은 주민센터 가서 네가 직접 하고 우리가 주장할 거는 실거래가 신고 대신해주고 받는 거 없으니까 앞으로는 실거래가 신고 어디서 받아라? 주민센터에서 받아라. 이거 주장해야 돼요. 이거 왜 우리가 해요? 실거래가 신고 왜 우리가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 불만 없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지연시고 반대를 내시고 이건 진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2차 보증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특약사항에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추천하는 특약.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임대보증금 얼마, 임대차 기간 얼마에 대하여 확정해서 부여하는 자료를 확인할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이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임차인의 요구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별 문제 없는 주민세 납부하지 않은 걸로 안 믿도록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자,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일이란 가계약일입니다. 그 내용이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실거래가 신고 기산일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게 임대차 신고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 요건 해석이 나온 거죠. 따라서 이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라 함은 가계약일을 의미합니다. 가계약일. 따라서 다시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한다. 가계약을 하고 둘이 싸워 제껴서 본계약서를 못 썼어도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가계약을 할 때 본계약 체결 예정일을 적으시죠? 그 계약 날짜로 해서 실거래가 신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금액만 맞으면 돼요. 중도금하고 잔금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임의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정신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모면하고자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걸리면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입니다. 문 닫고 도망가야지 이거.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신고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지연 과태료를 내는 게 나아요. 얼마 하죠? 금액과 기간에 따라 쭉 다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더 납니다. 이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깜빡하고 늦었다. 과태료 50만 원 내게 생겼다. 아, 짜증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양 당사자를 불러. 가계약금 받은 거를 돌려줘. 해제 합의서를 써. 그리고 그날 다시 보내라 그래. 그래서 통장의 근거와 해제 합의서라는 근거를 남겨두면 그때는 이렇게 모면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거. 명확한 근거. 말로 떠드시면 안 되고 근거가 있으면 돼요. 시간이 다 지나서 과태료 처분받았을 때 끝난 거죠. 그죠. 과태료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다 해야 되고 실거래가 신고는. 다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제출 대상이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의 주택, 법인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고 더불어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의 대상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자계약서라고 있잖아요. 전자계약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하셔야 됩니다. 전자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쓰고 전자계약서 따라 실거래가 신고는 자동으로 의제가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 가서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개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에 가계약일을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거기다가 별표 5개 치시고요. 여기 진짜 죄송한데 관악구에 많이 계시더라고. 가계약일은 지난주 오늘 며칠이죠? 날짜를 아예 정해놓고 합시다. 4월 20일 날 가계약 했다고 칠게요. 4월 20일. 오늘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25 오늘 본계약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일 언제죠? 계약서 작성일이 언제죠? 25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 자꾸 가계약 날짜로 계약서 작성일을 쓰시더라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밑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서명으로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오죠? 나와야죠?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면요. 계약서는 4월 20일로 소급해서 써버리는 거고 확인설명서는 4월 25일 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설명 위반이죠? 네. 그죠? 계약일 위반 and 확인설명 위반. 그래서 이건 250만 원짜리예요. 네. 근데 자꾸 안 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도 이제 현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우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유별나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가계약일은 가계약일,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서 작성일,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다 각각 다 다른다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잘못 얘기가 와전되면서 계약서 작성일을 가계약일로 써야 한다라는 얘기가 돌았어. 업계에.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나중에 유권회사 받아보니까 확인설명서 작성 동시에 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작성해놓고 확인설명을 안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반이라고요. 위반. 작성하는 때 그러면 확인설명서도 소급해서 쓰실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자, 이러면 자격 정지인가 그래요. 이거 걸리면. 네. 부당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애초에 그쪽은 아예 넘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으로 가니까 꼭 좀 주변에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셨죠? 꼭 좀 부탁 좀 드려요. 자,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하고 가계약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계약 체결일, 가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가계약일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법제처에서 이처럼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했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하고 싶다 한다면 예라고 나오죠. 예. 본건 실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몇 년 몇월 며칠임이라고 써주는 것이 좋다. 네, 특약에다가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11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에 몇 년 몇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 몇 년 몇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얼마를 지급했다 라고 써주는 게 좋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실질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계약서에 있는 계약 금액이 달라요. 왜? 가계약금 때 일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랬더니 자꾸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금 소명하라고 자꾸 날라와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날라와요. 가계약금으로 얼마가 먼저 들어가서 계약금 보낸 거하고 금액이 달라요 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아니면 소명하시면 되죠. 네. 소명. 어차피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모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소심해갖고 다 피해가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